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인디애나 주립대학 한인 학생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가 인디애나 블루밍턴에서 개최됐습니다. 중서부 지역 각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은 적극적인 교류로 중서부 통합 한인 학생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 한인학생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는 올해로 2회를 맞으면서 캠퍼스의 주목받는 문화행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캠퍼스의 한인학생들과 타인종 학생들, 중서부 타대학 학생들까지 350여 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이번에 의도했던 거는 중서부 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은 학교들을 하나로 합쳐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학교분들을 초대했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 한인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학생회 임원진들은 서로의 학생회 행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미드웨스트에 있는 대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더 좋은 한인 학생회를 꾸려나가면서 더 많은 행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싶어서 한인 학생들의 교류에 시카고 지역 한인 업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사 전문 업체인 코자무는 미시간 대학, 미시간 주립대학, 위스콘신 대학, 일리노이 대학, 인디애나 대학 등 중서부 5개 대학 한인 학생회에 연간 $50,000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업체는 오는 9월 각 학교 한인 학생회의 결속을 다지는 중서부 통합 한인 학생회 구성에 예정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 전체 유학생들이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은 아마 더 큰 미국 사회나 세계 사회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학 등 가족을 떠난 학생들이 쉽게 학업에 지치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서부 지역 각 대학 한인 학생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학생들 간의 결속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김주현입니다. 기독교계 최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주말 시카고 지역 250여 개 한인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 축하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는 성인과 영어권 청소년 예배가 함께 열린 가운데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희망적인 사건이죠. 해방의 사건입니다. 예배에서는 교회 성가대의 칸타타 연주와 세례식,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활절 성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교회와 성당별로 축하 식탁을 마련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성극과 주일학교 발표회,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 등 축하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회 차원에서 시카고 지역과 북부, 북서부, 샴버그, 서부, 남부 등 6개 지역에서 일제히 새벽 연합 예배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2월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원혜원 양 사건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쿡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용의자 이종범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씨를 2급 살인죄로 낮춰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이 씨는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씨가 초범에다 사건 당시 정신적인 착란 증세가 있었음을 감안해 1급 살인죄 기소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혜원 양의 어머니도 이에 대한 협조 서한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혜원 양의 어머니 박모 씨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종교의 힘으로 이 씨를 용서하게 됐다며 그의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호관찰반에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리노이 현행법에 따르면 1급 살인의 경우 20년에서 60년의 형량이 부과되며 2급 살인은 4년에서 20년 사이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94번과 294번 고속도로의 보수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구간별 심각한 교통 정체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톨웨이로 불리는 공사 구간은 시카고와 서버브를 잇는 중심 도로로 하루 6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사는 한인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는 댐스터길과 레이쿡, 헬프데이 진입로를 비롯해
오헤이오 공항에서 북쪽 위스콘신 경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는 201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공사는 차선 확장과 도로 포장 공사를 중심으로 하며 고질적인 교통 정체 구간의 진입로 개선 공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통부 관계자는 특히 내년 여름까지 오헤이오 공항과 댐스터길 인근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로컬길 등 우회 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여름 이후 294번 도로상의 사우스 95가와 159가 인근에서도 보수 확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구상공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다니엘 분 초등학교에서 오늘 춤사랑 무용단의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전통 무용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처럼 아시아의 섬나라가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미국 학생들에게 낯설기만 한 나라입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Korea? I don't know anything. All I know is that I think white was a death color. It's divided into two part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2003년 창단된 춤사랑 무용단은 시카고 지역 학교들의 초청 공연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도 장구춤과 부채춤, 진도 북춤 등이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처음 보는 악기로 펼쳐진 춤사 위에 표정부터 달라진 학생들. 공연이 끝나자마자 전통 악기와 한복, 춤이 갖는 의미와 얼마나 배워야 춤을 출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공연에는 다니엘 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To be exposed to something like this, it gives them a chance to respect each other, respect what the background of other students. 이 학교에 문화 교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이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춤사랑 무용단은 오는 6월에도 시카고 다운타운 초등학교와 칼리지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전통춤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쿠카우니 정부는 다음 주부터 그동안 시행해오던 전문의 위탁 시스템을 예산 부족으로 잠정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위탁 시스템은 쿠카우니 내 지정병원과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들을 진찰하는 의료 프로그램으로 당뇨와 대장 질환 환자 등 매달 수천 명이 이용해왔습니다. 위급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진찰권을 주거나 인근 담당 분야 전문의를 소개했으며 전문의 진찰 필요 여부를 판단해주기도 했습니다. 하틀랜드 건강진흥국의 헤이리 넬슨 디렉터는 매달 100명이 넘는 홈리스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피부질환과 유방암 등 각종 검진을 받아왔다며 프로그램 폐지는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카우니 정부는 5월 말까지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로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미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FTA 타결로 무역 장벽이 낮아진 만큼 양국 간 여행의 장벽도 낮추기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조기 가입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최근 이르면 6월 이전인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외에도 유럽의 12개 국가들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FTA 타결로 미국의 비자 면제국 결정에서 한국이 최우선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비자 기각률 3.2%와 3.5%로 비자 면제국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한국은 현재 기각률을 10%로 완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 출시된 현대 SUV 베라크루즈가 렉서스 유틸리티 RX350보다 뛰어나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렉서스가 아니라 현대차라는 제목으로 고급형 SUV 베라크루즈를 렉서스 유틸리티 RX350과 비교한 기사에서 현대 베라크루즈가 성능과 인테리어, 안전도 등 모든 면에서 렉서스를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평가한 시승회를 근거로 베라크루즈가 충돌 예방과 충격 완화 장비 면에서 다른 고급차들을 능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베라크루즈는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연료도 보통 휘발유를 사용해 프리미엄급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 렉서스보다 경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급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렉서스가 명성 면에서는 아직까지 현대차를 뛰어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도 현대차가 베라크루즈와 제네시스로 다시 한번 미국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150년 만에 대지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지질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LA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1857년 진도 7.9의 강진이 남가주를 강타한 뒤 150년이 지났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가주 지진대를 형성하고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움직임이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상대로라면 150년이 지난 올해부터 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This earthquake were to happen again today, we would have about $150 billion in economic loss. We're even more concerned about another earthquake on a part of the San Andreas further to the south. 지난 94년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노스리지 대지진 당시의 리히터 규모는 6.7. 그렇다면 과연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진도 7.0의 지진을 가상한 시뮬레이터 공간입니다. 각종 가구 이끼들이 쓰러지는 것은 물론 제가 이렇게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뉴욕의 9.11 테러,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에 이어 남가주 대지진을 3대 재앙으로 선포한 상황. 노스리지 지진 이후 주와 시정부는 2,100여 개 고속도로와 8,700동에 달하는 석조 건물에 대해 내진 공사를 해 비권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 주민들의 지진 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Here in the Wilshire District, these craftsmen's homes, these California craftsmen's homes, on the street here, and you know what happens? If they're not bolted down, if they're not together,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there could be more of a tragedy. We saw that in the Jefferson Park District in the 1994 earthquake. So preparedness is so important. LA시와 소방당국, 적십자사와 지진연구소가 공동으로 펼치는 이번 지진 대비 캠페인은 저소득층과 노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 점검을 해주며 웹사이트 제작과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의 지진 대비 위험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태식 주미 한국 대사와 알렉산더 버시마우 주한 미국 대사가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FTA 설명회를 갖습니다. 양국 대사는 오는 12일 목요일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주제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민들의 FTA 타결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됩니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12일 설명회에 앞서 케네디팍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가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에는 민주당 데니얼 아카카 의원과 공화당 테드 스티븐슨 의원을 공동 의장으로 지안파 의원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커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공통 관심을 가진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구체적인 정책 관여보다는 해당 국가의 우호와 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어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 내 천여 개 한국 학교에서 인증서를 받은 교사는 2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소재 전문대 이상 졸업, 한국학과 교사 경력 3년 이상, 지역협의회 교사 연수 15시간 이상 등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첼리스트 요요마가 12일부터 시카고 심포니와의 협연과 중국, 몽골, 터키, 헝가리 등 다국적 음악인들의 연주단인 실크로드와의 앙상블 공연 등 6차례 시카고 공연을 갖습니다. 요요마는 동서양 문화를 연결한다는 취지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기획해
세계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심포니와 협연은 12, 13, 17일, 실크로드 앙상블 공연은 15, 20, 21일 펼쳐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1.1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3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3.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2.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6.6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9.3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지수들의 상승과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지난주보다 8.94포인트 올라 12,469.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16포인트 하락해 2,469.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5포인트 올라 1,444.6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이 끼며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3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48%, 바람은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3마일 속도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카고 지역은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0일 화요일, 오전까지 맑다가 다시 구름이 끼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가 예보됐습니다. 11일 수요일, 흐린 가운데 지역별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올 확률 80%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가 예상됩니다. 12일 목요일, 비가 그치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5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보내드린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